오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지금 예정돼 있고 오전에도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 또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를 했나요? 네, 일단 기아 오늘 방금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기아는 이제 100조 시대, 그러니까 매출 100조 시대가 정말 눈앞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출 100조? 예, 거의 99조의 깔딱깔딱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10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11조 6천억 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네요. 네, 그래서 11조 6천억 대면 이제 원래는 이제 증권가에서 11조 9천억 대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오전에 발표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현대차 오후에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기아가 지금 현재 잘 나왔으니까 오후에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S랑 그다음에 LG전자가 올해 이제 확정 실적을 오늘 발표할 거고 LG 이노텍, LX 세미콘 실적을 줄줄이 오늘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반등에 나서면서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기아가 보통 우리가 그 로고를 보면 KI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실적이 하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또 아셨어요? 네. 결이 통합니다. 네. 기아 실적 내용 좋잖아요. 네. 정말 일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실적이 발표돼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자동차가 늦게나마 반영이 되네요. 예. 사실은 실적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즈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당연히 냈을 거라고 예상을 보니까 하셨군요. 다른 것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덜 간 측면이 있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연초에 많이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탄력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조금 올랐던 반도체와 대비해서 현대기아차는 그 전에 좀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탄력이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탄력이 예상보다 좀 세게 나오는 이유는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그 자사주 5천억 자사주를 산다라고 했고요. 이 중에 50%, 2,500억은 소각을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이 이번에 최대 실적을 구현한 내용에서의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보게 되면 지난해 그 판매 대수는 비슷합니다. 730만 대, 740만 대 판매 대수는 비슷한데요. 미국 쪽에 이제 고부가치 그 차량들을 많이 판매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20년 동안의 평균 환율이 1,15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서의 환율은 1,350원 전후로 해서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측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 15%, 20% 차량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의 차량들, RV 차량이라든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치에 대해서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또 앞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중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10조에서 현대차 기준에서 올해는 15조, 16조 정도 발현을 시켰습니다. 판매 대수는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환율 상승에 대한 덕분이었고 고부가가치 차량을 팔았다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 앞으로의 그 환율 상황과 또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보면서 해당 주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1,300원 전후로 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올해 있어서도 주가의 우상향 형태에서의 움직임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주.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오르지만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화신 등의 종목들도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기아 실적 내용 보면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기아는 오히려 이게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했나요? 근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게 그쵸? 좀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구개발 같은 거를 현대차가 해주고 그다음에 현대차와 이게 플랫폼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잘 팔았어요. 비싼 이제 제품들을 잘 팔면서 국내에서는 카니발, 소렌토 이런 제품들을 잘 팔았고요. 그다음에는 해외에 나가면 또 EV6라는 그런 뭐 제품이 아이오닉보다는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점 역시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을 때 제일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과 2024년도의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라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2023년도 마감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1.6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배당을 5,600원으로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6%가 넘는 배당입니다. 그리고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조 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내면은 내년도에도 배당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내년도에도 우리는 6%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더 환호하고 있다. 이익률도 잘 나오는데 내년도에 이익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런 식으로 경영 비전도 발표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더 끌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는 내년도도 6%라 그러면은 지금도 주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당 5,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시가 배당률이 6.4%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은 이 배당에 대한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주주 환원책을 참 차근히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삼성 SDS 실적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실적 영업이익은 8,08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체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3조 2,768억 원,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조 3,7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4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20%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14%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S는 0.06% 소폭 하락입니다. 그런데 워낙 또 삼성 SDS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고 최근 두 달 동안 좀 고점에서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동안 올랐던 게 뭐 실적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왜 미리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이유를 보시면은 뭐 물류 관련돼 가지고 부각된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삼성그룹의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클라우드 성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전년비 62%가 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요 클라우드가 삼성 내부 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라우드다. 외부 확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는 요게 미국 기업이라 그러면은 클라우드 60% 성장이라 그러면 오늘 진짜 주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은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갤럭시 S24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도 클라우드가 많이 필요할 텐데 갤럭시 관련돼서 이 부분은 삼성 SDS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앞으로 좀 관전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괜찮은 기업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대형주들이 많은 것인가? 참 씁쓸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장렬 교수님, 네. 시장이 유독 1월 들어서도 그렇고 네. 작년부터도 이어진 이 부진 네.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ABC라고 Anywhere but China, 중국만 제외하고는 다 투자한다. 그런 개념으로 올해를 시작할 뻔해서 한국이 그중에 꼬레비는 아닐 거라 싶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중국이 증강기금하고 지준율 인하하니까 네. Anywhere but China가 아니고 ABK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아닌 거죠. 빅텍이면 미국을 사면 되고 소프트웨어가 뭐건 간에 그렇게 사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진 거는 진짜 중국을 민다면은 제가 좀 이따 수급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센티만 가지고도 중국 주식을 바텀 피싱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PER이 우리는 10배, 11배지만 중국은 아주 개폭락을 해서 지금 8배 내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증강기금이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펀더멘트를 철강하고 뭐 저기 화학주의 실질적인 펀더멘트 올리는 건 나중이고 네. 그런 선택까지 하면 그거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것까지 들어와서 네. 원래 일본하고 이제 인도는 성장이고 일본은 저기 그쵸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삼역하고 더 좋잖아요. 네, 그쪽이 네. 대단하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고점이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뭐냐? 없죠.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어느냐면 넘버가 상당히 잘 나야 됩니다. 잘 나온다 했는데 다시 한번 잘 나오는 게 확인되고 기아 정도도 해갖고 신뢰를 줘야 되는군요. 주주 환원 정책도 확인하고 이래야지 잘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이 같은 이 실적 대비했을 때 예상보다 잘 나온다 했을 때 네. 주가 반응이 안 되는 거는 환율 문제도 있어요. 환율. 네, 아, 환율이 좀 높은 안정이 돼야 환율.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까리까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삼성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삼박자 실적, 가이던스, 그다음 주주 환원 정책을 화끈하게 안 하면은 여간해서 한국 주식은 잘 나와도 스몰 캡 갖고 30% 가는 거 말고는 그 트레이딩 하는 거 말고는 대형주에서는 5% 먹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거의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케이징스의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양한 인사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을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주주 환원책이 마련되지 못한 증시의 그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명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그럼 대형주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주 환원책 뭐 이런 얘기는 내일 당장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뭘 해야지 좋을까요? 간단하게. 대형주뿐만 아니고 지수가 이제 반등 시점에 어느 정도 도래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5천억에 대한 선물 매도를 계속해서 보여줬죠. 네. 최근 3일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그제 3천억 매수했고요. 어제는 보합이었고요. 오늘 1,50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각이 이제 매수로의 환매수로의 전환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내일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매기가 한번 쏠리는, 특히 1월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거든요.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틈새를 공략해서 외국인의 투기적인 선물 교란의 형태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 매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 그리고 대형주도 어느 정도의 바닥 좀 찍고 움직일 만한 시점에서 흐름이 도래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장규 고수, 호실적부터 내놓고 얘기하세요. 예, 김대중 고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전환을 주목해보자. 박수호 고수는 경기 침체 예상이 발목을 잡는다. 대해보 고수, 실적도 중요하지만 키팩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에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